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RCB 161번째 발표를 맡은 박성남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구글 브레인과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발표한 Transformer XL Attentive Language Models Beyond the Fixed Length Context입니다. 이 논문에서 XL은 extra long을 의미하는데요. 말 그대로 기존의 시퀀스보다 훨씬 긴 길이의 시퀀스를 트랜스포머로 어떻게 모델링할 것이냐가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논문이 재밌는 게 아이클리어 2019에 제출되었으나 억셉되지 못한 논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깅페이스의 파이토치 프리트엔드 버트 레포 등에서 구현체가 바로 지원되었고 구글 AI 블로그에도 소개될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록 아이클리어 2019에 리젝될 정도로 아직 증명되지 않은 점이 많은 논문이지만 저는 이 논문이 앞으로의 발전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센텐스보다 긴 시퀀스에 대한 모델링에 관심이 많아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이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논문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으며, 그 다음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이 모델이 앞으로 발전될 만한 방향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텐션이라는 개념은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RNN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다른 단어의 RNN 히든 스테이트를 활용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디코딩을 하자는 목적에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기존의 컨텍스트 벡터 하나만을 생성해서 그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디코딩 했었던 방식과 달리 각각의 디코딩 스텝에서 인코더에서 받은 RNA 히든 스테이트들을 활용하여 어텐션을 계산하고 이를 웨이티드 썸하여 디코딩할 때 활용하였습니다. 네, 이는 머신 트랜슬레이션 분야에서 기존 RNN 모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기본적으로 RNN을 사용한다는 점은 동일했습니다. 근데 이 RNN이라는 것 자체가 이전 타임 스텝의 결과를 다음 타임 스텝을 계산할 때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느리다라는 아주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트랜스포머는 이러한 어텐션의 장점을 활용하되 RNN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어텐션만을 사용하여 RNN을 대체한 모델입니다. 셀프 어텐션을 병렬적으로 그리고 계층적으로 여러 겹을 쌓아서 빠르게 계산하면서도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인 모델입니다. 최근 서베이를 보면 RNN이 소타를 찍은 태스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NLP 태스크들에서 트랜스포머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또 다른 장점은 어텐션 스코어를 시각화하면 특정 쿼리 단어가 어떤 키 단어들에게 더 많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시각화해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순차적으로 단어를 보는 RNN과 달리 트랜스포머는 주어진 시퀀스에 대해서는 시퀀스 내에 있는 단어 토큰들 사이의 정보를 한 번에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계산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단점도 발생하는데요. 해당 시퀀스의 모든 토큰들을 한 번에 보기 때문에 사전에 정의된 고정된 길이의 컨텍스트만 봐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단점이 되냐면 이보다 긴 길이의 컨텍스트가 들어오는 경우 더 작은 단위로 나누거나 시퀀스의 뒷부분을 그냥 무시해서 잘라서 집어넣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 개의 문장이 이어져서 들어왔을 때 합친 문장의 길이가 짧다면 한 번에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모델링할 때 문장들로 잘라서 집어넣고 아주 긴 문장, 한 문장이 아주 길 경우에는 그 문장의 뒷부분을 잘라서 집어넣게 됩니다. 두 번째 트랜스포머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컨텍스트 프래그멘테이션인데요. 랭귀지 모델링에서 큰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할 때 한 번에 데이터셋에 속해 있는 모든 토큰들을 넣을 수 없으니 더 작은 단위의 시퀀스들로 쪼개서 학습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 각각의 세그멘트끼리의 문맥 정보는 다음 세그멘트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람은 긴 글을 읽을 때 여러 개 전에 문장에 있었던 정보를 유연하게 가져와서 이 문장을 읽는데 사용할 수가 있는데 모델은 이번 문장을 읽을 때 여러 개 전에 문장에 있었던 정보를 직접적으로 참고해서 모델링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논문이 해결하고자 한 문제는 트랜스포머가 좀 더 긴 시퀀스의 정보를 담아내고 이전 시퀀스들의 문맥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RNN 기반 랭귀지 모델링에서는 롱 시퀀스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었던 방법이 바로 Truncated Backpropagation Through Time입니다. 트레이닝 배치가 순차적으로 주어졌을 때 그 전 배치의 RNA 히든 스테이트를 현재 배치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트랜스포머로 좀 더 긴 길이의 시퀀스를 모델링하고자 하는 연구는 작년에 캐릭터 레벨 랭귀지 모델 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캐릭터 레벨 랭귀지 모델링 얘기를 하냐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워드 토큰으로 이루어진 시퀀스보다는 캐릭터 토큰으로 이루어진 시퀀스가 당연히 훨씬 더 깁니다. 따라서 캐릭터 레벨 랭귀지 모델링에서는 이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인 롱거 디펜던시 문제를 같이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말에 나온 캐릭터 트랜스포머 모델은 캐릭터 랭귀지 모델링의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자 하는 논문이어서 이 논문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인 롱거 디펜던시를 같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트랜스포머 XL이 베이스라인으로 많이 참고한 논문이기도 합니다. 모델 자체는 엄청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그냥 캐릭터 트랜스포머 모델은 64개층의 트랜스포머를 엄청 깊게 쌓아서 이를 바탕으로 고정된 길이인 컨텍스트가 있을 때 기존 RNN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전 연구들과 달리 트랜스포머 XL에서는 트랜스포머를 활용하되 리커런스를 도입해서 픽스드 랭스 컨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해결하고 그전 세그멘트의 정보를 다음 세그멘트에 전달할 수 있게 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Relative Positional Embedding이라는 것을 활용하였습니다. 네, 이해하기 쉽게 다시 기존 학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기존 트랜스포머 랭귀지 모델링 학습 방식에서는 하나의 세그멘트가 주어지면 해당 세그멘트를 활용해서 마지막 토큰 한 개를 예측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다만 좀 더 빠르게 학습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빨리 수렴하기 위해서 작년에 나온 캐릭터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하나의 세그멘트가 있을 때 마지막 토큰에 대한 로스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치에 해당하는 토큰들에 대한 로스도 같이 계산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원래는 그 하나의 세그멘트만 주어졌을 때 T4만 예측하는 것이 기본인데 트랜스포머를 랭귀지 모델링을 학습할 때 T1, T2, T3를 같이 예측을 해서 이를 통해서 좀 더 빨리 수렴하게끔 하였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세그멘트별로 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전 세그멘트의 인포메이션은 다음 세그멘트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XL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모든 세그멘트를 학습할 때 해당 세그멘트에 있는 토큰들 뿐만 아니라 그 전 세그멘트를 계산할 때의 히든 스테이트를 같이 컴퓨트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한 개 한 개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의 세그멘트를 다 같이 계산해서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세그멘트의 목표는 T4 하나만 예측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트랜스포머 XL에서는 하나의 세그멘트를 활용해서 새로운 세그멘트에 대한 모든 예측값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세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세그멘트별로만 보던 기존 방식은 하나의 세그멘트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X9 같은 경우에는 첫 단원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트랜스포머 XL은 이전 세그멘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였고 기존의 문제가 되었던 세그멘트끼리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해결했으며 여기서 No Gradient라는 표시가 있는데 모델에서는 이 그전 세그멘트의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캐시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플로우 되지 않는 대신 메모리만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그냥 캐시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훨씬 빠릅니다. 네, 한 번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수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달라지는 부분은 맨 윗수식에서 그전 세그멘트의 히든 스테이트를 스톱 그라디언트 한 다음에 캐시화해서
현재 세그멘트의 히든 스테이트에 단순 컨캣하는 과정입니다. 나머지는 기존 트랜스포머와 유사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해당 수식에서는 바로 직전 세그멘트의 히든 스테이트만 컨캣해서 했었는데, 이 수식은 사실 그 하나의 세그멘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세그멘트를 이어서 학습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만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하나의 이전 세그멘트뿐만 아니라 여러 개 n개의 이전 세그멘트들을 한꺼번에 마음껏 이어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포지셔널 임베딩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 포지셔널 임베딩은 하나의 세그멘트가 주어졌을 때 해당 세그멘트에서의 위치 정보를 넣어 주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트랜스포머 엑셀은 여러 세그멘트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각각의 세그멘트에서 위치가 겹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그멘트 1에도 0번째 토큰이 있을 거고, 세그멘트 2에도 0번째 토큰이 있을 거고, 세그멘트 3에도 0번째 토큰이 있을 텐데, 이를 컨캣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0번이라는 위치가 겹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엑셀에서는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라 쿼리 벡터에 대한 키 벡터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계산하여 이를 포지션으로 정의내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2017년 트랜스포머 논문처럼 그 포지션을 시누소이드하게 바꾸어서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학습 방법을 알아보았고, 이제 프리딕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랭귀지 모델링에서는 하나의 컨텍스트, 세그멘트가 주어졌을 때 하나의 토큰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텍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왼쪽 그림은 x2에서 x5까지를 하나의 세그멘트를 써서 한 토큰을 예측하는 거고, 그 다음 토큰을 예측할 때는 타임 스텝을 하나만 시프트해서 또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세그멘트 하나당 하나의 토큰으로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트랜스포머 XL은 이전 세그멘트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를 캐시화해서 재활용한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계산할 때 하나의 토큰에 대한 결과값이 아니라 한 세그멘트에 대한 결과값을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오른쪽 위에 빨간색 점 하나를 예측을 하려면 그전 4개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4개 계산하는 것까지는 새롭게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그전 4개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랜스포머 엑셀이 캐시로 가지고 있었던 히든 스테이트에서 불러와서 계산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아예 스크래치에서부터 계산을 하는 과정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결과값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커런트 세그멘트에 대한 계산 과정이 있는 건 동일하지만 한 번 계산에 하나의 토큰에 대한 결과값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 세그멘트에 대한 결과값을 낸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엑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이제 데이터셋과 결과를 보겠습니다. 실험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4개의 데이터셋인데요. 캐릭터 레벨뿐만 아니라 워드 레벨 데이터에서도 실험을 하였고, 마지막 데이터셋은 1빌리언 워드라고 하나의 큰 데이터 코퍼스에서 문장들을 순서를 막 섞은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해결하고자 하는 롱텀 디펜던시는 아예 없는 데이터셋이고, 그냥 문장 하나하나가 각각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평가 방식은 퍼플렉시티는 다들 아실 거고, 비트 펄 캐릭터는 그냥 캐릭터 레벨에서 각각의 캐릭터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제한된 매트릭이 이제 Relative Effective Context Length라는 건데요. 이해하기 쉽게 컨셉만 말씀드리면, 해당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텐션을 계산해서 perplexity가 낮아지는데 유의미하게 기여를 하는 컨텍스트 랭스가 얼마나 긴지를 측정하는 매트릭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논문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긴 컨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 긴 컨텍스트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모델링을 하냐가 이 논문의 목적인데,
아무리 긴 컨텍스트를 집어넣어도 알고 보니 맨 뒷부분만 사용을 했다면 별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긴 컨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 모델이 얼마나 그 컨텍스트를 길게 활용을 해서 모델링을 했는지를 측정하는 매트릭이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클수록 더 옛날 C 코스들에서도 효과적으로 정보를 가져와서 활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관련형 처음에 나왔던 Effective Context Length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까 그 논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는 워드 레벨 랭귀지 모델링인 위키텍스트 103에서도 제일 좋은 퍼플렉시티를 보여주었고요. 캐릭터 레벨에서도 작년에 나왔던 캐릭터 트랜스포머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신기한 점은 제가 네 번째 소개해드렸던 데이터셋이 1빌리언 워드라고 롱텀 디펜던시가 없는 논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빌리언 워드에서도 기존 RNN이나 트랜스포머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바는 롱텀 디펜던시에 대한 그 성능도 증명하였지만 숏텀 디펜던시에 대한 성능도 증명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점인 이밸리에이션 속도를 보면 기존 캐릭터 트랜스포머 모델보다 최소 363배에서 1874배까지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RECL의 결과를 봐도 그전 모델보다 적게는 500개에서 크게는 700개의 토큰들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엑셀의 장점들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트랜스포머 엑셀은 더 긴 시퀀스에 대해서 더 좋은 성능을, 랭귀지 모델리스트에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럼에도 아이클리어 2019에 리젝트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리뷰어가 말하길 베터 랭귀지 모델이라는 건 충분히 증명된 것 같은데 이게 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성적이 없어서 이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게 제기한 의문점이었습니다. 사실 이 논문에 사용한 데이터셋도 엄청 대표적인 글루같이 엄청 대표적인 데이터셋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베터 랭귀지 모델인 걸 알겠는데 이게 실용적으로 얼마나 좋은 결과를 보여줄지에 대한 증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랭귀지 모델링에서 좋은 퍼플렉시티를 보여줬음에도 더큐멘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유사 데이터셋, 같은 데이터셋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 오픈AI GPT-2 같은 논문은 사실 화제가 됐던 게 엄청 사실적인 제너레이션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화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사한 퍼플렉시티를 보여줬음에도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보여주지 못한 거는 뭔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걸 이제 의문을 가지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논문은 몇 가지 점에서 아주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NLP 모델들, 버트나 GPT-2나 MTDNN 같은 모델들은 다른 데이터셋에서 배운 정보를 이 데이터셋에서 사용될 때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걸 증명하였지만 결국 해당 모델이 바라보는 시퀀스의 길이는 똑같이 제한적입니다. 이 논문은 기존 트랜스포머에 리커런스를 도입함으로써 아주 긴 시퀀스 모델링에 사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자연어 분야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스피치 제너레이션 같이 롱텀 디펜던시가 중요하고 컨텍스트가 중요한 모든 분야에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은 하나의 각각의 데이터셋에서만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셋에 트랜스퍼 러닝해서 결과를 내는 것과도 이어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은 롱텀 디펜던시를 캡처링하거나 기존 세그멘트에서 있었던 문맥 정보를 그 다음 세그멘트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트랜스포머 엑셀이라는 모델은 이를 세그멘트 레벨 리커런스랑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임베딩이라는 것을 활용하여 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캐릭터 레벨, 워드 레벨, 그리고 숏텀 디펜던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몇몇 데이터셋에서 RNN 기반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이밸리에이션 할 때 엄청 큰 속도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